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수분 함량 70%를 유지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수분은 가열, 가공되는 순간 사라진다. 죽은 음식이라는 것은 효소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신진대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효소는 42도에서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수분 함량이 70% 이상인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수분 함량이 높다는 것은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분은 영양분을 세포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동시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작용이 있어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이 책에서 7대3의 법칙은 두 가지다. 70%와 30%의 비율로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로 유지하는 완전 채식주의다. 채식주의자가 아니면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70%는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을 먹고 30%만 가공식품을 하자. 하지만 동물성 식품, 고기, 생선,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요거트 등은 최소화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 과일식입니다. 그럼 책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고도 비만의 환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다. 건강을 회복하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이 책에서는 요요 현상 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평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부작용이 없고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다이어트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고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재미있는 이론과 쉬운 실천 방법을 이 책 한 권에 다 담았다. 살이 찌는 이유는 몸에 쌓이는 독소 때문이다. 독소를 배출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살이 찌기 시작한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독소 청소다. 독소를 배출하고 먹어도 독소가 쌓이지 않는 유일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죽은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 과일식이 정답이다. 가공식품과 화학 첨가제의 진실을 소개한다. 채소 과일식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부터 3주 프로그램을 통해 식단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치킨과 맥주를 먹을 때도 있다. 돈가스와 감자튀김을 먹고 김밥과 컵라면을 먹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맞춘 다이어트 방법을 제시했다. 무조건 채소 과일식만 먹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책이 아니다.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여러분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읽기만 하면 된다. 진실을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실천하자마자 하루 만에라도 달라진 내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건강기능식품 방송을 보고 먹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자연산 100% 건강기능식품은 없다. 모두 가공되는 순간 화학품이 들어간다. 가공식품에 들어간 설탕과 화학 첨가제의 진실을 알 수 있다. 이익을 위해 진실을 감추는 것이 식품회사와 제약회사다. 내 돈으로 내 몸을 상해가며 그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원인 모를 만성질환인 두통, 생리통, 비염, 아토피부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에서 벗어날 방법을 얻게 된다. 이 책의 특징은 먼저 보고 싶은 목차 부분부터 봐도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각 목차마다 실용적인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실천법을 먼저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순차적으로 읽어 끝까지 읽는 마지막 순간에 건강하게 하는 평생 다이어트 방법을 알게 되리라 확신한다. 3개월 15kg을 요요 없이 감량하는 방법,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부터 암, 임산부의 경우까지 상황별 효과적인 방법도 제시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고혈압과 당뇨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건강을 회복하고 평생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채식, 과일식 뿐이다. 이 책을 통해 진실을 접하고 나면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진리는 단순하다. 700만 년 동안 인류가 생존하며 먹었던 것을 먹으면 된다. 먹는 것부터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자. 2주 후에 달라진 내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에너지가 넘치는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 비만은 몸의 몸부림이다. 만병의 근원은 비만에서 온다. 비만이란 무엇일까? 비만은 현재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생존 신호다. 몸에 쌓인 독소가 뇌와 심장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지방으로 축적되는 작용이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 3가지를 둘 수 있다. 공기, 물, 음식이다. 인간은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 활동하는 생체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음식으로 인해 생존에 문제가 생긴 것이 비만이다. 다이어트는 일반적으로 살을 뺀다는 뜻으로 쓰인다. 하지만 건강을 회복하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이 원리를 깨우쳐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진리를 외면한 채 가공식품과 약을 찾아서는 안 된다.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계속 새로 나오는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비만의 원인인 식습관의 변화를 가져야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다. 비만의 원인은 독소, 해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동의보감에서는 식약동원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음식과 약은 기원이 같다는 말이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같은 말을 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이처럼 음식은 인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핵심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이다. 음식으로 몸을 해독하고 처음부터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할 수 있다. 몸은 100조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수천억 개의 세포가 매일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에너지원은 음식이다. 가공된 기능식품들로 인해 몸의 독소는 쌓여갈 뿐이다. 잘못된 식습관은 방치한 채 한 방에 해결해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는 것이 요요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이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는 채소 과일식을 하면 된다. 해독을 해주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 과일식 뿐이다. 칼로리 계산에서 벗어나라. 칼로리는 음식이 갖고 있는 열량을 수치화한 것이다. 가공식품들이 몸에 나쁘지만은 않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높은 열량의 과일보다는 낮은 열량의 비스켓이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고 혈당 관리에도 좋은 건강한 음식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식품 사업으로 인하여 몸에 나쁜 음식을 비싼 돈을 주고 사먹는 행위를 수백 년간 해오기 시작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늘어난 것이 아닌 몸이 경고를 주는 이상 신호다. 독소는 몸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르면 생긴다. 독소가 많아질수록 살이 찌고 아프게 된다. 다이어트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닌 독소를 청소하는 작업이다. 몸을 깨끗이 청소하면 비만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채소 과일식을 하면 몸의 독소가 최소한으로 생기며 배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채소 과일식을 하면 복잡하게 칼로리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소화. 채소 과일식은 일반식보다 소화하는데 시간이 8배나 더 적다. 에너지를 통해 인체 시스템은 작동된다. 에너지는 소화에서 얻는다. 에너지를 얻은 연료는 음식이다. 중요한 과정으로 소화하는데 가장 큰 에너지가 사용된다. 그런데 가공식품을 먹은 만큼 불필요한 소화 에너지가 쓰인다. 따라서 몸에는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된다.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소화에 드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채소 과일식이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든다.
독소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음식이 채소 과일식이다. 소화의 중요성.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소화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장기가 빨리 노화되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진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는 만큼 수명이 늘어나는 원리이다. 수도승, 스님, 종교인 등 수행을 하며 채소 과일식을 하는 이들 중에 배가 나오고 비만인 경우를 본 적 있는가? 대부분 고령이 넘을수록 더욱 눈빛이 살아있고 피부가 좋으며 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화기관을 쉬게 하면 사용할 에너지는 늘어난다. 인간의 수명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이 소화다. 일반적인 음식은 보통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3, 4시간이다. 그러나 채소 과일식은 30분에 불과하다. 소화를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가 매우 적다. 그에 비해 흡수를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는 훨씬 크다. 이 때문에 어떤 음식을 위주로 먹는지가 수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생체 리듬의 주기와 에너지의 중요성. 201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은 미국의 세 교수에게 수여되었다. 낮과 밤의 24시간 주기 작동 원리를 규명한 연구다. 생체 리듬의 주기가 깨지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비만과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당연한 자연 법칙을 호르몬의 작동 원리로 밝혀낸 셈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밤에 음식을 안 먹는 것이다. 휴식과 수면으로 회복되어야 할 시간에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 제한 다이어트 방법이 나왔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은 무조건 공복을 유지하기만 해도 비만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은 저녁 8시 이후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저녁에는 몸 안에 쌓인 독소를 청소하는데 에너지가 사용된다. 음식이 들어오는 순간 우선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위장에 사용된다. 독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인체 시스템의 결과이다. 야식은 독소를 청소하기도 전에 다른 독소가 몸에 더 쌓이게 하는 행위이다. 자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연료, 즉 음식이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중요하다. 소화 시스템은 소화 외에도 흡수한 영양분을 다른 장기와 상호작용을 통해 세포에 보낸다. 몸에 쌓인 쓰레기를 배출한다. 엄청난 에너지가 사용되는 이유이다. 좋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된다. 각종 화학 첨가제와 정제 소금과 정제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면 된다. 살아있는 신선한 채소, 과일식을 하면 몸은 저절로 독소 청소를 해나간다.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하는 비결이 채소 과일식이다. 독소 청소의 중요성. 몸에 독소가 쌓여 불편할 때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식욕부진이다. 소화에 사용되는 많은 에너지를 회복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자가치유 현상이다.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몸이 다쳤을 때는 본능적으로 섭취를 제한한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휴식을 취한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아이들 역시 아픈 곳이 있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다. 쉬면서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이때 일부러 밥이나 죽을 먹는 것보다 이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된다. 아픈 몸을 치료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음식이다. 질병의 원인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아서 오는 것이다. 독소가 쌓이지 않게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 과일식을 먹어야 한다. 독소 청소를 잘하기 위해 저녁 8시부터 12시간은 음식 섭취를 하지 말아야 한다. 독소가 많이 쌓일 때 통증과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지속적인 독소 배출이 잘 안 될 때 질병이 된다. 좋은 에너지를 얻고 독소 청소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과잉 섭취로 인해 생기는 질병인 암과 심장병. 의학기술과 약은 좋아지고 있는데 암과 심장질환의 사망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원인은 놔두고 증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치료이기 때문이다. 원인은 독소다. 독소를 배출하고
쌓이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소 과일식이다. 호모사피엔스는 400만 년 동안 하루에 한두 끼, 육식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했다. 농경 생활 시작인 1만 년 전부터 배불리 먹기 시작했다. 인간의 몸에는 기아 상태를 대비해 지방을 저장하는 체중 조절 시스템이 생겼다.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전까지 쌀 대신 보리를 먹었다. 흰 쌀밥에 소고기는 귀족들이 먹던 부의 상징이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다. 특히 가공육을 비롯한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 가공식품을 먹는다. 몸이 적응하지 못하며 독소가 쌓이고 질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사람들은 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암이 죽음에 직결되는 질병임은 틀림없다. 암은 자연의 기본적인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혈관 질환으로 보면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합한 사망자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 심장병 환자 4명 중에 1명에게 나타나는 최초의 증상은 사망이다. 혈관을 좁히고 막히는 것은 동물성 기름이다. 몸이 주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암과 심장병은 정복하고 싸워 이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몸의 치유 과정 중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때 비로소 치료가 아닌 예방을 할 수 있다. 혈관 질환 역시 마찬가지다. 동물성 지방의 과잉 섭취로 기름이 혈관을 막아갈 때 몸은 먼저 살이 찐다. 몸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무시한다. 식생활 습관은 그대로 둔 채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기능식품과 약을 먹는다. 독소를 청소하고 배출하기 위한 자연 치유 과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몸에 다른 강력한 폭탄을 던지는 셈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는 것이다. 병원을 찾기 전 몸을 해독하는 것이 진짜 치료이자 예방의 첫 걸음이다. 수분 함량이 70% 이상인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인간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갓 태어난 아기는 90%에 달한다. 노화 과정을 겪을수록 수분 구성률이 떨어진다.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수분 함량이 70% 이상인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런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이다. 채소 과일식조차 가열하는 순간 많은 수분과 영양분을 상실한다. 채소 과일도 이러한데 구운 고기가 발암 물질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비만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정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다. 과도한 당은 고혈압과 당뇨를 가져온다. 불필요한 지방 섭취는 콜레스테롤의 불균형을 가져온다. 필요 이상의 콜레스테롤과 지방은 혈관 질환의 원인이다. 혈관 질환은 궁극적으로 심장병으로 이어진다. 관상동맥 우회술, 스텐스 삽입 등과 같은 치료로는 절대 완치될 수 없다. 혈관에 쌓인 독소를 청소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다. 채소 과일식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예방에 가장 좋은 길이다.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보호하는 막을 형성하고 성호르몬의 기본 원료가 된다. 이 외에도 인간의 몸에서 다양하게 필요한 역할을 한다. 꼭 필요한 물질이기에 인간의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콜레스테롤은 기름진 물질로 식물에는 없고 동물에만 있다. 필요 이상의 콜레스테롤이 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심장병으로 이어진다. 육류, 계란, 유제품 등의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다. 식물에 포함된 지방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지방 과잉 섭취로 인한 문제점. 심장 질환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다. 혈관에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이다. 당뇨, 비만 역시 마찬가지다. 심장 자체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생긴 혈관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최종 결과물이 심장병이다. 혈관이 병들기 위해서는 과도한 지방,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는 것이 진실이다. 대장암 역시 많은 연구 결과들에 의해
동물성 지방인 육식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이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가장 좋은 음식이다. 나는 32살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다. 시술 후에도 가슴 통증은 여전했고 동맥경화 약인 스타틴 계열 약물을 2년 넘게 복용했다. 이후 원인 모를 근육통에 시달려 섬유 근육통 진단명을 더 얻게 되었다. 약대에 진학하고야 근육통은 스타틴 계열 약물 부작용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시술과 약물 처방 전 한 달만 커피, 라면, 빵, 치킨, 돈가스 등 가공식품을 끊고 채소, 과일식을 하라는 처방은 없었다. 동물성 식품을 끊었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을 내 몸에 투여하지 않아도 되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관상동맥 질환은 100% 예방이 가능하다. 현재 진행형이더라도 약물이 없어도 증세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호전시킬 수 있다. 채소 과일식이 바로 그 유일한 방법이다. 건강 프로그램과 건강기능식품 소개에 무조건 등장하는 단어는 혈액수단과 콜레스테롤 수치다. 혈액수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질병이 시작된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는 약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약은 몸에 또 다른 강력한 독소를 남길 뿐이다. 정제 탄수화물, 지방의 과도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몸 안의 독소를 청소해 줄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채소 과일식으로 모든 질병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진짜 음식을 먹자. 채소 과일식은 살아있는 진짜 음식이다. 건강하다는 것은 공기, 물, 음식, 수면, 햇빛,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결과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식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수분 함량 70%를 유지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수분은 가공되는 순간 사라진다. 죽은 음식이라는 것은 효소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신진대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효소는 42도에서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수분 함량이 70%가 넘으며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있는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살아있는 진짜 음식은 채소 과일식. 가공이라 함은 단순한 불로 가열한 것 이상이다. 살아있는 음식을 죽인 것도 모자라 새로운 물질인 화학 첨가제까지 넣는 것을 뜻한다. 호모사피엔스가 가공식품을 접한 것은 700년도 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살아있는 음식만을 먹으며 진화되어 왔다는 말이다. 화학 첨가제 덩어리인 가공식품이 몸에 깨끗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없음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포유류 중 인간만이 비만이라는 질병에 걸리는 이유다. 수분 함량이 높다는 것은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기본으로 무기질, 비타민, 미네랄, 효소 등 영양소가 들어있다. 수분은 영양분을 세포들에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동시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해독 작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계속 강조해오고 있는 독소 청소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것과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 과일식을 먹는 것은 역할에 큰 차이가 있다. 채소 과일식을 충분히 하는 경우에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될 정도다. 지구의 구성 성분 역시 물이 70%다. 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 인간의 몸처럼 음식 또한 70%가 수분으로 구성된 것을 먹어야 한다.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채소 과일식 뿐이다. 그 외의 음식은 모두 가공되거나 요리 과정을 통해 수분이 제거되었다. 기억하기 편한 자연의 이치가 7대3의 법칙이다. 70%는 채소 과일식을 하고 30%는 곡물류로 구성된 식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은 자연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다. 가공되지 않은 채소 과일식이 진짜 살아있는 음식이다. 가열하는 순간 가짜 음식, 죽은 음식. 불로 가열되는 순간 살아있는 수분은 없어지고 죽은 음식이 된다. 영양소는 다 파괴된 채 화학 조미료로 위장하여 미각을 속이는 가짜 음식이 된다.
자연의 동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음식을 가공해서 먹는다. 불에 구워 먹거나 삶아 먹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기름에 튀기거나 화학 첨가제를 통해 자연에 없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이러한 음식들을 소화시키도록 진화되지 않은 인간의 몸 곳곳에 독소가 쌓인다.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온갖 장기들에 침투한다. 몸은 비상사태를 느끼고 더욱 지방을 축적하려고 한다. 비만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가공된 음식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제철 음식을 챙겨 먹고 채소 과일식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면 몸은 스스로 해독하며 자연 치유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 진짜 살아있는 효소를 먹어라. 효소는 보통 42도에서 기능을 잃어버린다. 만약 60도가 넘는 불가마 찜질방에서 효소가 든 비싼 물을 마신다면 이미 그건 죽은 물이다. 음식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열되고 각종 화학 첨가물을 만나는 순간 효소는 기능을 상실한다.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소는 침이다. 효소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갓난 아이는 침을 질질 흘리지만 아픈 노인은 입이 바싹 마르는 것이다. 비싼 효소, 기능식품 대신 채소, 과일식을 하면 된다. 효소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가 생긴다. 일반 음식은 위장에서 3, 4시간 머무르지만 과일은 30분만 머문다. 과일에는 효소가 있어 이미 소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인스턴트 식품인 라면, 햄버거, 피자, 빵 등은 효소가 없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몸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느라 간이 쉴 틈 없이 항상 피곤을 느낀다. 살아있는 효소가 든 채소 과일식이 진짜 음식이다. 최대한 가열이나 가공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해야 한다. 인간은 가열하고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 가공식품을 먹으며 살 수 없게 진화되었다. 따라서 식사 구성은 수분 함량이 많은 채소 과일식이 70%, 곡물 구성이 30%인 7대3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은 가열하고 가공하는 순간 발암물질이 나온다. 감자 튀김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다. 인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효소는 열에 약하다. 소화불량,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면 가열, 가공되지 않은 채소, 과일식부터 시작하자. 맺은 말, 포기하지 말고 매일 단 하나의 방법이라도 실천하자. 나는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받고 병원을 쫓아다니며 여러 검사와 약을 먹었던 경험이 있다. 어느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던 이 책의 내용들을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나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특히 암에 걸렸을 때조차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집필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다. 여기까지 책을 읽은 것만으로도 앞으로 삶의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확신한다. 자신의 몸을 믿어야 한다. 인간의 몸은 결코 허약하지 않다. 700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살아남은 탁월한 유전자의 결정체가 내 자신임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가장 쉽게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침은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먹는 것이다. 우유와 빵, 우유와 시리얼은 절대 금물이다. 아침밥 역시 현미밥보다는 채소 과일식으로 하는 것을 권한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최소 12시간은 물만 마시며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을 집중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14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 책에서 7대3의 법칙은 두 가지다. 70%와 30%의 비율로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로 유지하는 완전 채식주의다. 채식주의자가 아니면 실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70%는 채소 과일식과 통곡물을 먹고 30%만 가공식품을 하자. 하지만 동물성 식품, 고기, 생선,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요거트 등은 최소화해야 한다. 술과 고기를 많이 먹는 한 주에 일요일은 반드시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섭취해 몸을 회복시키자. 맥주와 치킨을 먹고 다음날 죄책감에 간 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을 먹지 말자. 간을 더 힘들게 할 뿐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화학제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자연 유래 성분이라는 말에 속지 말자. 채소 과일식을 통해 몸에 쌓인 독소를 제거해주자. 독소 청소를 하는 몸의 방어 체계인 림프 시스템을 회복시키자. 림프 시스템의 역할이 제대로 될 때 암 예방과 완치도 될 수 있다. 화학요법은 절대 몸을 완치시키는 방법이 아님을 명심하자. 몸의 통증과 염증 반응은 자가치유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임을 이해하자. 조금 아프다고, 콧물이 난다고, 열이 오른다고 해서 함부로 해열제나 진통제, 소음제를 먹어서는 안 된다. 약물은 인간의 자연 면역력을 떨어뜨림을 명심하자. 모든 영양분은 채소, 과일식에서 얻을 수 있다. 다른 좋은 화학 제품을 찾지 말고 매일 채소, 과일식을 챙겨 먹는 7대3의 법칙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저자 조승우, 다이어트 보좌관, 피토테라피스트 한약사 조승우, 경영대 졸업 후 학군 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은행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체중 증가가 시작된다. 3년 차에 사업을 결심하고 퇴사 후 해외 연수를 떠난다. 귀국 후 커피 유통 및 제조 사업을 하던 중 건강 악화로 모든 것을 중단하고 고향에서 몸과 질병에 관한 공부를 시작한다. 이후 약학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했다. 병원의 검사와 처방하는 약으로는 절대 병을 완치할 수 없음을 알고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모든 질병은 평소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가공식품에서 채소 과일식으로만 바꾸어도 아프지 않게 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요요 없이 15kg을 감량하며 약과 만성 통증에서 벗어났다.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약은 평생 먹는 것이 아니며 약을 먹지 않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약사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질병을 예방하고 최고의 치유는 예방이라는 뜻을 담아 현재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과 강연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나누고 있다.